필수 소비재 섹터 테마를 좀 살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뭐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유가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환율도 튀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필수 소비재 섹터를 저희가 봐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오늘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 그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필수 소비재를 안 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 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은 사실 자고 일어나면 이게 또 시황이 바뀌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떨어졌을 때 굳이 경기 방어주보다는 주도주 성격이 짙은 이제 반도체들을 더 싸게 사는 게 낫다라는 어떤 전략이 더 제가 봤을 때 맞긴 합니다만은 네.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포트폴리오 한 축으로서 지금 기회가 오고 있는 어떤 그 경기 방어주 필수 소비재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첫 번째 이슈를 좀 골라봤는데요. 앞서서 이제 이미지로 이제 같이 보셨듯이 필수 소비재라는 것은 가격의 비탄력 을 가진 이제 재화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싸든 비싸든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혹은 살 수밖에 없는 재화를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이제 음료, 뭐 식품, 이제 통신 이런 것들인데 사실 미국, 이란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때도 사실 뭐 단기적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를 끝날 줄 알았던 시장이 굉장히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올랐던 거는 통신주였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 끝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뭐 이렇게 또 오늘처럼 시장 분위기가 급변했다가 또 갑자기 이란 쪽에서 뭐 더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대비해 봤을 때 포트에 하나 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이나 업종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시네요. 자, 그러면 종목들 몇 개 체크해 볼게요. 말씀해 준 것처럼 통신주도 뭐 관심이 가고 또 필수 소비재 어떤 거 볼까요? 첫 번째로 이제 LG 생활건강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생활건강? 네. 지금 LG 생활건강을 굉장히 좀 한 5년, 6년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좀 손실이 크신 상황이죠. 170만 원대에서부터 지금 24만 원대까지 좀 처져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LG 생활건강이 왜 2만 원대에서부터 170만 원까지 올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시 오를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LG생활건강이 갖고 있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유한 기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식에서 어떤 기네스북에 해당하는 타이틀이 하나 있는데 어떤 타이틀이냐면 무려 62분기 연속 성장을 보여줬던 기업입니다. 62분기 성장은 이제 4분기가 1년이니까 뭐 15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05년도서부터 2020년도까지 2만 원대 주가가 이제 170만 원까지 올랐죠. 그쵸.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었었는데 LG생활건강이 성장을 했던 키워드를 단 2개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이랑 면세점이 될 것 같은데 이 2개가 모두 지금 다시 되살아나기 좀 힘든 어떤 구조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지금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 쪽에서 이제 일본이나 미국 쪽으로 어떤 주력 시장을 옮긴 기업들은 사실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LG생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중국 위주고 그다음에 LG생건이 실적적인 측면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면세점인데 지금은 면세점 자체가 그렇게 과거와 같은 화황을 보여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나빠졌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LG생활건강이 뭐 굉장히 좀 시장에서 안 좋은 시선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작년에 창사 이래로 이제 뷰티 화장품 쪽에서 처음 연간 온기 적자를 좀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는데 하나 조금 희망적인 부분은 지금 일본에서 초히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 LG생건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제 프레시안이라고 지금 이게 이제 비건 화장품인데 일본에서 비건 화장품만 파는 어떤 그런 마켓이 있는데 거기서 부동의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죠. 이 프레시안 브랜드가 LG생활건강의 어떤 실질적인 측면을 다시 좀 꽃피울 수 있는 조금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LG생활건강을 첫 번째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일단 SK텔레콤입니다. 물론 뭐 전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 AI 통신 관련돼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SK텔레콤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본연의 어떤 그 가치로 올랐다라기보다 엔트로픽 지분 가치 때문에 과하게 좀 오른 부분도 있죠. 25년도와 26년도에 SK텔레콤이 달라지는 부분은 25년도에는 뭐 여러 가지 해킹 사고로 인한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원년이 바로 26년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통신주 중에는 SK텔레콤 그리고 화장품주 중에 LG생활건강 하나를 골라주셨어요. 주요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봤고 그러면 필수비제 이렇게 시장을 좀 방어할 수 있는 포트에 넣어볼 만한 종목, 탑픽 종목으로는 뭐 보세요? KTNG를 좀 준비를 KTNG? 했습니다. KTNG를 우리가 흔히 경기 방어주, 뭐 네. 담배가 필수 소비재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워낙에 이제 어떤 경기적인 부침에서 안전한 실적을 내는 기업이 바로 KTNG인데요. 네. KTNG를 사실 뭐 경기 방어주 성격이 조금 좀 진부한 느낌의 기업으로 보면은 KTNG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서운하죠. 이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네. 성장주라고 표현할 정도로 실적이 뭐 매년 너무 좋죠. 계속적으로 연간 최고 실적을 경신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담배라고 표현하는 실제로 불을 펴서 담배를 피는 그 담배는 전 세계적으로 좀 흡연자나 흡연량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전자담배 쪽 그러니까 뭐 KTNG 입장에서는 리리라는 브랜드가 될 것 같죠. 그 관련한 전자담배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 30개국 정도로 수출을 하면서 굉장히 실적을 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KTNG를 보통 뭐 담배 회사로 아시면 조금은 좀 반만 아시는 겁니다. KTNG는 원래 부동산 개발이 과거에는 더 짭짤했던 수익 그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KTNG가 갖고 있는 건물 중에 유명한 건물 제가 몇 개 말씀드리면 네. 남대문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도 이제 KTNG 거고 그다음에 수원에 있는 스타필드 수원에 있는 스타필드도 신세계랑 이제 거기가 원래 KTNG 땅이거든요. 근데 신세계랑 같이 건물을 지어서 우리 집은 반반씩 갖고 가자. 사업은 우리가 할게. 그래서 신세계한테 같이 이제 사업적인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 게 바로 KTNG죠. KTNG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치만 하더라도 1조 원이 훨씬 넘죠. 일단 작년에 뭐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고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작년 실적이 뭐 좋았다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확인이 됩니다. 올해 실적이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큰 흔들림 없이 작년의 최고 실적을 올해 최고 실적으로 이제 바톤 이어받아서 다시 한번 갱신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격적인 전략은 지금 이제 좀 약간 윗단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전후, 그다음에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 가격은 전 저점 부근인 14만 5천 원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